세지양이 아마 이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비님의 이 얘기들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어, 보람이 있든 없든 그냥 쭉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보람이 있든 없든 그냥 쭉 하는 평안함이에요. 아비님 적어 주면 적어가요. 보람이 있든 없든 그냥 쭉 하는 평안함이에요. 요 말을 그냥 적으세요. 어, 아마 세지양은 경찰이 된다고 했으니까 경찰이 되면 내가 일이 되게 보람 있고 즐거울 거야. 물론 안 좋은 일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보람 때문에 견딜 수 있겠지.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보람이 많을수록 일을 빨리 그만둬요. 물론 좀 이 부분은 좀 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의지와 내 안에는 의지와 마음이 있어요. 딱 아주 쉽게 탁 깨놓고 보면 의지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저 보람은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보람은 마음이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지양,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 많이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어, 되게 좋은 마음을 느끼면 그 좋은 마음이 없어질 때의 상실감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파도 같아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도 깊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연예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힘과 영향력이 된다면 연예인들의 삶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되게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좋은 마음이 업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엄청난 인기를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은 예약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인기가 없어질 때 엄청난 허무함이 예약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모든 연예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 말은 보람을 너무 많이 느껴버리면 그 보람에 반대되는 상황들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을 크게 느끼면 상처도 크게 느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약해서 사람은 참 약해요. 사람은 약해요. 강한데 사람은 참 마음이 약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사람은 좋은 말 9번 듣는 것보다 나쁜 말 1번 듣는 거에 상처를 더 크게 받아요. 그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막 9명의 친구가 막 자기한테 칭찬을 해도 한 명이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에 상처를 되게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이 자기가 일을 하는 이유를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나 동기가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나 동기가 어쨌든 좋쨌든 보람이든 뭐든 어쨌든 좋잖아요. 보람 그리고 정의감 세지양은 정의감도 크다고 했으니까 보람, 정의감 한마디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뭐 뭔가 안 좋았던 학교가 막 잘 되게 되고 막 안 좋았던 마을이 막 평화를 찾게 되고 거기에 주인공이 막 멋있게 기여를 하고 반전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이야기의 실상은 정말 영화하고 다르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나 동기가 보람, 정의감, 한마디로 마음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참 약해서
보람 9번보다 하나의 큰 상처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언젠가 큰 디프레스, 언젠가 그것이 쌓이다 보면 큰 어떤 무언가를 겪게 돼요. 큰 회의, 회의감, 뭐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면 우울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의감, 허무함. 나중에는 보람도 그닥이에요. 보람도 그닥. 보람도. 왜냐면 사람은 약해서 그래요. 사람은 약해서 9마디의 칭찬보다 1마디의 욕이 평생 남거든요. 그래서 아비님이 양지군도 똑같이 듣고 있다면, 그래서 아비님이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선 자체를. 왜? 내가 나다울 수 있다는 것은 감정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마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아비님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게 성장하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하냐면, 보람? 있어도, 그러니까 아비님의 이 일을 예를 들지 맙시다. 쭉 갑시다. 예를 드니까 항상 길어지더라고. 좋아, 여기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왜 저렇게 표현했냐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냥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답다 보니까, 나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내가 나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는 물론 보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상처를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니까. 그게 나니까. 피하고 싶죠. 상처를 뻔히 아는데 피하고 싶죠. 상처를 뻔히 알지만 피하고 싶죠. 하지만 그 상처를 저걸 그냥 하는 게 나예요. 그게 나기 때문에 상처를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기보다 어떤 그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저분은 정말 정의감에 불타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렇게 사는 게 그냥 나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 느낌을 신뢰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느낌을 신뢰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들었죠? 마음과 느낌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죠. 인정은 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그죠? 마음을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을 부정할 필요 내 건데, 그것도 난데. 다만 마음과 느낌을 신뢰하진 않는 거예요. 저 마음과 느낌을 신뢰하면, 내가 저 마음과 느낌을 신뢰하잖아요. 내 마음의 느낌, 내 마음과 느낌을 신뢰하게 되면, 나는 기분 좋을 땐 천사였다가 나쁘면 악마가 돼요.
근데 저렇게 사람이 일관되지 못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자체로 이상해져요. 그 자체로 괴물이 돼요. 어쨌든 괴물이란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자기 자신하고 분리가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과 느낌을 신뢰하게 되면 나는 기분 좋을 때 천사가 되고 기분 나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마음과 느낌을 신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은 하지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긴 얘기를 한 이유는 세지양에게 바로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세지양 잘 들어요. 지금부터. 세지양, 지금 세지양이 되게 흥분되고, 그러니까 바로 딱 그거예요. 세지양이 지금 열등감을 크게 느낀 이유는, 열등감을 뭐 여전히일 수도 있고 열등감을 크게 느꼈어요. 열등감을 크게 느낀 이유, 세지양이 지금 열등감을 크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느 예능 프로그램, 이유도 없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열등감을 크게 느꼈다면 그 앞서의 파도처럼 생각해봐요. 마음을. 아까 기분이 좋으면 여태처럼 느낀 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태처럼 열등감을 크게 느꼈다면 여태까지 크게 느낀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파도가 높으면 깊다고. 그럼 열등감은 안 좋은 거니까 깊은 거라고 치면 이 앞서 높은 파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을 만약에 크게 느꼈다면 그 앞서에 세지양이 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에. 자기 자신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기대감으로 업됐다가 열등감으로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그 세가 지나면 또 다시 큰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여러분, 자연은 파도가 치면 호흡해요. 자연은 파도가 치면 호흡해요. 살아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파도가 치면 정말 위에까지 다 나와요. 아니야, 담즙까지 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연은 파도가 치면 만물이 살아 숨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파도가 치면 쓸개즙까지 다 나와요. 배멀미 해보신 분들, 실감이 안 나시면 배멀미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세지양, 바로 그래서 세지양이 그래서 나중에는 고통 속에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타다가 보면 그 세월이 10년 동안 이렇게 담즙을 쏟아내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자, 지금부터 또 들어요. 이제 마무리,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세지양. 그러나 세지양의 기대감을 이해해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부정하지 말라고.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다만 마음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닐 뿐이에요. 내 마음이 없으면 눈물을 어떻게 흘려.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절대. 왜? 왜? 아비님은 내가 나다운 걸 가리킨 사람이라면서요. 마음도 나예요. 그 마음도 내 안에 넘실거리는 좋은 파도이자 호수예요. 파도와 호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파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다만 아빈이 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부정하면 안 되지. 영화 보면서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쁠 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땐 감사하고, 미안할 땐 미안하고, 미안해하고. 그게 우리예요. 다만 아비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신뢰하지는 말라고요. 다만 마음을 신뢰하지는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는 인사 안 하고 가셔도 돼요, 양지군.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끝인사는 안 하는 채널이에요. 자, 세지양. 세지양의 또 하나의 기대감이 상승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비님과의 만남 때문에 또 한 번의 기대감이 상승한 거죠. 그런데 인정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무언가가 풀리고 무언가 들을 만한 얘기가 들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비님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절대 마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유, 거봐요. 뭐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기대를 어떻게 안 해? 저도 기대해요. 기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마음을 부정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좋지. 다만 아비님이 얘기했던 아까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마음과 의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비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의지 마음에 휩쓸릴 줄만 알았지 의지를 사용하는 법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 기대감 인정해요. 이해하고 아비님 그 마음은 인정한다 그랬죠. 그 기대감을 인정해요. 기대한 게 나빴던 건 아니에요. 열등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지양이 지금 변화의 어떤 새로운 흐름, 변화의 새로운 흐름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평생 변호해내는 삶. 나를 평생 변호해내는 삶. 그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물론 기대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기대가 되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아비님이 저 위에 앞서 얘기한 말. 그냥 쭉 평안함 속에 하는 거. 왜? 그게 나니까. 근데 이제 나를 평생 변호해내는 삶은 이제 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한 이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요 기본을 해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나오겠지만 나를 평생 변호해내는 삶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뭐 밥 먹고 살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내게 해주는 힘이에요. 살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평생 변호해내는 삶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마음이 기대감이 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쫙 올라갔다면 반드시 뭐가 오겠어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는 현실이 또 때려서 쫙 가라앉아요. 그렇지만 뭐는 지속되고 있어요.
나를 평생 변호해내는 삶을 알았고 나를 평생 변호하기 위한 의지를 사용해서 나를 평생 변호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남는 거예요. 근데 아마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해보건데 아마 나를 평생 변호해내는 삶을 알았다가 잘 집중해서 보세요. 모두들 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나를 평생 변호해내는 삶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세지양에게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왔기 때문에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반응하죠.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갔을 거예요. 또 기대감과 여태까지 했던 것대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감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제 생활은 변함이 없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을 때 세상이 너에게 세상이 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이거를 알려주면서 확 가라앉아요. 그걸 알려주는 듯한 뭐 아니면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트라우마, 뭐 열등감, 뭐 외모 비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탁 때려지면 기대감이 올라갈수록 더 예민하게 반응해 탁 때려서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고 이제 올라간 게 1이라면 쭉 떨어져서 한 3배 정도를 항상 있어요. 사람은 항상. 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지양 변화의 흐름이 왔는데 그쵸? 이건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기대감이 올라갔을 때 아니야. 곧 열등감이 올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 아니야. 열등감이 왔어. 아니야. 아니야. 평정심. 평상심. 평상심. 중도. 피스.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해요. 근데 자꾸 좋았던 마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마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정하면 자기가 사실 살아있는,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끌어내리고 내려갔다고 끄집어 올리고 억지로 막 이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 모습도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음은 인정하라 그랬죠. 부정하지 마요. 열등감 느껴지지. 열등감 느껴지는 걸 어떡해. 내가 못났잖아요. 실제로 못나서 그런가 보지. 열등감 인정해요. 기대감 인정해요. 와, 기대감 좋잖아요. 기대감 좋은 느낌. 뭘 아까 그래서 부정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부정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느껴질 땐 기대하세요. 와, 뭐 물론 나중에 설령 실망감이 오더라도 기대감 느끼는 동안은 기대감 느끼죠. 그래야죠. 좋을 땐 좋아야지. 그럼 맨날 선물 받으면 뺏길 걱정부터 하나? 맛있는 거 생기면 버거 없어질 상실감만 생각하나? 뭐 좀 말이 웃긴가? 맛있게 먹으면 되죠. 왜 이거 다 먹고 나서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왜 해? 기대가 올라가면 기대하세요. 거듭 말씀드려요. 마음을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해요. 기대감 좋죠. 우리가 언제 기대감을 느껴보겠어요? 아까 의학군이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보람이라도 느껴본 게 언제던가. 말 그대로예요. 진짜 이 세상은 보람 느끼기도 쉽지 않은 때예요. 보람? 느껴야죠. 느낄 때 느껴요. 그리고 열등감? 너무 아프지만 인정해야죠. 어떡해요. 인정해요. 다만 아비님이 여기서 말하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기대감을 가질 때도
변호했냐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해서. 기대감을 가질 때도 두려움으로 끌려가는,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변호했냐는 거예요.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열등감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의지로, 마음은 열등감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마음은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의지로, 의지를 사용해서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그런 열등감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변호해내기 위해서, 변호해내기 위해서, 아까 저 아비님이 얘기했던 그냥 주욱이라는 개념,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주욱을 했냐고요. 마음이야 파도를 치지만 나의 의지는 계속 변호하고 있었냐고요. 기대감이 느껴지는데 뭘 변호해요?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기대가 좋을 때 불안해하고 안 좋을 때 절망해요. 사람은 약해서 좋을 때 불안해하고, 잃을까 불안해하고, 안 좋을 때 절망해요. 그래서 의지를 사용해서 좋을 때도 잃으면 어때? 잃을지라도 이 기대감, 좋은 느낌을 뺏기지 말자. 나중에 잃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은 좋잖아. 의지를 사용해서. 그리고 좋을 때 의지를 사용해서 변호하는 건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안 좋을 때 아무래도,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비님한테, 아니면 때론 이렇게 저렇게 저런 분한테 내가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걸 느끼다니 라는 더 큰 실망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변함없이 그냥 쭉 아비님이 얘기했던 보람을 느끼던 안 느끼던 그냥 쭉, 저게 의지를 표현한 거겠죠. 그냥 쭉 기대감을 느낄 때, 불안함이 왔을 때도 변호. 그 다음에 불안함에, 열등감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열등감, 뭐 마음 인정한다 그랬죠. 인정하지만 그걸 변호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비님이 얘기했죠. 변호하는 삶이라는 거 별로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쭉이에요. 영화처럼 뭔가 반전을 딱 해가지고 뭔가 팍 해가지고 우와 했으면 좋겠는데, 변호하는 삶이라는 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변호하는 삶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건 본인 자신을 변호해봐도 알 거예요. 변호를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크게. 그렇죠. 열등감이잖아요. 열등 필이잖아요. 열등 필, 마음. 내 마음이 그렇게 느낀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느낀대잖아요.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느낀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 의지는 그렇든지 말든지, 내가 천사건 악마건 그냥 쭉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대부분 왜, 언제부터? 변호는 육하원칙이죠. 변호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고? 변호,
변호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여기서 선택에 놓이는데 아비님은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법이냐 죽이기 위한 법이냐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싸그리 없애서 세상을 정화하겠다는 거냐 이 법정이 나쁜 놈들을 싸그리 제거해서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을 싸그리 제거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냐 아니면 잘못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법이냐 여기서 이제 세상에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죽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도 그렇고 아비님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이 살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도 여러분들이 살길 바래요. 없다 하진 않겠다 인정한다. 하지만 이 법정이 이 사람을 살리길 바라냐 죽이길 바라냐 그랬을 때 거기서 선택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나는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감히 자신하건대 생명은 살기를 바래요. 그거는 뭐 다큐멘터리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생명은 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더불어 여러분들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속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은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믿어요. 없다 하진 않겠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법정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은 육하 원칙도 뭐 되겠죠. 언제부터 내가 이랬었는지 그럼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럼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대부분 육하 원칙이 시작되죠. 법정이니까 그죠? 그리고 변호사는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제가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닌데 그 변호사는 약간 의사 같기도 하고 그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는 그건 좀 조금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도 있고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호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적히는 거예요. 변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들이 나왔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잔인하게 요즘 말로 팩트 폭력을 하니까 너무 잔인하게 비유를 드는 거죠. 그냥 너무 잔인할 정도로 잔인하고 막 집요하게 막 너무 집요하고 잔인할 정도로 집요하게 정도로 집요하게 팩트 폭격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잔인할 정도로 집요하게 팩트 폭격을 막 24시간 내내 하니까 아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 무슨 아비님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 비유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드는 거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려요. 생명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너무 잔인할 정도로 집요하게 팩트 폭격을 해대니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저 팩트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육하원칙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고 언제부터였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어디서부터였는지 언제 어디서부터였었는지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진짜 사력을 다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그땐 몰라서 사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마음이 완전 죽음을 이걸 파도를 치다 보면 나중에 담즙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주 그냥 죽음의 늪을 헤매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바닥에서 나오질 않아요. 늪이 되는 거죠 마음이. 거기서 의지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맞아요. 네, 세지양 맞아요. 세지양이 지금 딱 나왔네. 맞아요.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더럽게 힘들어요 변호가. 맞아요. 세지양은 딱 저 말이 이제 오늘의 결론을 세지양이 말해주네요. 맞아요. 기대할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평생 기대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물론 그런 좋은 것도 있어요. 나중에 하여튼 보람도 있어요. 아비님이 막 여기서 하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가 막 좋아지고 이런 것도 보겠죠. 하지만 그냥 미소 약간 정도예요. 왜? 그 사람이 변화하든 변화하지 않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해요. 더럽게 힘든 맞아요. 정말 더럽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뻐하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뭐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의지로 지금 말하는 것은 마음 인정 그리고 의지로 평생 더럽게 힘든 변호를 계속하면 돼요. 그럼 무엇을 얻습니까? 이 세상 살아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요한 평안함을 얻게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변호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이 변호를 받고 있는 이 어린애가 사력을 다해서 변호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애가 잘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돼요. 피고인 죄인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잘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뭐 얼마 전 무슨 영화 있었죠. 천만 영화. 그래갖고 뭐 바보 아빠가 뭐 어디 감옥에 들어가는데 물론 약간 판타지지만 뭐 거기서 꼬마애가 거기 아빠 보러 들어가가지고 뭐 해프닝이 벌어지는 뭐 7번 방의 기적인가 뭐 선물인가 뭐 할 때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화 마무리에 뭐 제가 보진 않았어요. 잘 보진 않았는데 띄엄띄엄 하는데 거기서 그 꼬마아이가 이제 자라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누명을 누명을 씻어내는 그런 소장을 받아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 짓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더럽게 힘든 변호를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든 없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빈이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피고인이 잘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피고인이 바보가 아니에요.
검사 변호사가 신나게 떠들지만 이 피고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잘 알아서 변호인과 손을 잡는 순간 여러분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고 왜 지금 살아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조용히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조용히. 물론 그래 그 상황도 여전히 더럽게 힘든 변호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은 끝도 없이 파도가 치고 있죠. 종목만 달라지지 파도는 끊임없이 쳐요. 아비님 가슴에도 파도는 치고, 왜? 우리에겐 마음이 있고 마음 그 파도도 나니까.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담즙이 나오진 않죠. 이제는 좀 더 먼 바다를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보지 못한 곳도 가볼 수 있고, 아비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적도 생기고요. 아비님이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적도 생기고, 아비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바다를 나온 거죠. 그렇게 살면서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긁어 핥히지는 못하는, 세상이 핥히지 못하는, 세상이 핥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조용한 바람으로 이 평안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신의 존재를, 신의 숨결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의 이 선한 신의, 선한 생명이라는 신의 숨결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세지군에게, 가깝게는 세지군에게 얘기한 큰 어떤 그림이고, 그러나 이제 중심 메시지는 세지양이 정리를 잘했네요. 더럽게 힘든 변호죠. 알겠죠? 자, 결론은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내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이 올라갈 때도 변호하고, 아니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빠질 때도 변호하고, 효과가 있든 없든. 그래서 내가 거듭 얘기했죠? 세지양은 이제 신참 변호사고, 저쪽은 29년 베테랑 검사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효과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졌다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참 변호사가 29년 베테랑 검사한테 지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피고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무섭게 편만 들어주면. 알겠죠? 그래서 열등감이 왔을 때, 물론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열등감이 그걸 해줄 수도 있지만 세지양에게는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세지양의,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세지곤의 성장에 조금 더 큰 좀 그림이 돼주지 않을까. 아비님 영상 계속 보고요. 아비님이 지금 이렇게 그쵸. 이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고요. 아비님이 편집을 못하는 동안은 통째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계속 적셔요. 그래서 그 전에 신찬 변호사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님의 말투, 태도, 아비님의 어떤 메시지 말고 그 메시지죠. 중심 메시지에 잠겨 있으라고. 아비님의 이거에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적셔지도록 이 색다른 무언가가 적셔지도록 아비님의 그 어떤 메시지 어떤 그거에 계속 그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 아비님은 계속 처음부터 하나의 맥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맥, 그 지하수처럼 흐르는 맥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그럼 뭐요? 그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어,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익힐 때까지 그래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의 어떤 그 맥을 쭉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달라진 건 없지만 분명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느낌도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분명히 무언가 다른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 얘기로 오늘 하루 분량을 또 할 수 있겠네요.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했어요, 모두.